그냥 운동하고 열심히 살면 심혈관을 튼튼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누구나 심혈관은 약해지는구나.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결국 이게 약해져서 모두 다 사망에 이르는구나. 어떻게 하면 혈관을 튼튼하게 할까? 심장을 튼튼하게 해서 이쪽으로 공급되는 혈액량을 얼마나 늘릴까?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원장입니다.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위장이랑 심장이랑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위장을 고치면 심장이 좋아집니까? 그리고 심장을 고치면 위장이 좋아집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둘 다 서로 연관을 줍니다. 되게 중요한 장기고, 생각해 보세요. 1차적으로 몸에 문제가 생기고 감정이 나빠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할 때 주로 소화기가 문제가 잘 생기죠.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더부룩하다거나 컨디션이 떨어지는 걸 위장이 딱 티를 내요. 심하면 체한다거나 가스 차거나 설사를 하거나 변비로 나타나거나 소화기에서 티를 잘 냅니다. 소화기는 상당히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몸의 상태를 계속 반영을 해줘요. 내 몸 상태가 어떻다, 이런 것을 소화를 통해서 항상 티를 냅니다. 그리고 심장은 펌프의 역할을 하죠. 펌프의 역할을 하면서 또 중요한 역할, 감정에 대한 반응 장기예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로하거나 잠을 못 잤을 때 심장이 힘든 것을 딱 표를 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전신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위장으로 혈액이 덜 들어가니까 소화장애도 또 생기고, 위장이 심장에 영향을 더 많이 줄까? 심장이 위장에 더 많이 줄까? 영향을 주는 비율은 8대2 정도. 심장이 압도적으로 위장에 영향을 더 많이 줍니다. 왜냐? 우리 위장이 움직일 때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게 당연하게도 혈액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영양소, 수분, 산소 이런 것들을 장기로 배달을 해주죠. 우리가 가전제품으로 따지면 이거는 에너지원과 다름없어요. 전기랑 똑같아요. 기계가 작동하기 위해서, 선풍기가 하나 작동하기 위해서, 믹서기가 작동하기 위해서 일단 전기가 안 들어가면 그건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는 그냥 물건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전기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합니다. 위장도 마찬가지예요. 대량의 혈액을 필요로 하고 그 혈액을 바탕으로 위장 근육이 움직여서 수축하면서 물리적 소화를 하고 소화액을 내놓고, 그리고 위벽을 보호하는 점액질까지 다 혈액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8대2라는 거예요. 심장의 혈류 능력이 떨어지고 감정, 스트레스에 의해서 심장 기능이 약해져서 혈액을 보내주는 양이 줄었어요. 원래 100을 보내줘야 되는데 70%밖에 못 보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화력이 70%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소화기가 약해졌을 때 크나큰 문제가 생기죠. 왜? 혈액의 재료도 결국 소화를 통해서 물질을 받아들여서 혈액을 만들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소화 효율이 떨어져서 먹은 음식으로부터 혈액을 못 만들어내요. 혈액의 기능이 떨어지면 심장 기능 떨어지고 또다시 소화에 영향을 줍니다. 순간적으로는 심장이 위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크지만 만성질환으로 가면 갈수록 잘 못 먹으니까 거기서부터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생기겠죠. 결국 이라고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상당히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에 있어서 우리가 당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제가 비중을 둘 때는 치료에는 한 3대7의 비중을 둡니다. 물론 이 비중은 조절이 될 수 있어요. 위장이 너무 약해서 제가 처방하는 어떤 약도 소화해낼 수 없겠다 싶은 사람들은 이걸 8까지 올려요. 어느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치료할 거냐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대체적으로 저는 심장을 더 우선시합니다. 왜? 혈액을 빨리 회복시키는 것만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젊을 때는 좀 소화 안 되다가도 뭐 소화제 좀 타먹고 운동하고 그러면 소화가 되죠. 근데 점점 나이 들수록 소화가 안 되잖아요. 만성 소화장애 계속 약 타다 먹고 있어요. 낫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봐야 낫지 않는데, 문제의 근원, 우리가 구분된 생각에 의해서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제를 먹어야지 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심장이 약해지고 혈관이 약해지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혈관이 약해지는 것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되라고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혈관 기능이 빨리 떨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 좀 나쁜 행동들, 소위 말하는 제가 하지 말라는 행동들 있잖아요. 커피 마시고 밀가루 먹고 수면 리듬도 안 좋고, 그런데 멀쩡해. 80, 90
될 때까지 심장 기능, 혈관 기능 멀쩡해. 그래서 댓글들 보면 그런 댓글들이 정말 많아요. 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90살인데 커피 마시고 있어요. 빵을 먹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주위에서 본 그런 분들의 예를 들면서 자기 논리를 방어하려고 그래요. 아, 저런 분들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건 사실 어떤 마음이냐면 그냥 자기가 너무 그러고 싶으니까 그에 해당되는 예를 자꾸 찾아서 자기의 그 마음을 입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이 얼마나 많은지. 나머지 분들은 이미 문제가 생겨서 본인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원래부터 좀 유전자가 좀 강해서 오랫동안 생존해 계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위안을 얻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경우에 예외사항은 있어요. 제가 어떤 음식이 안 좋다, 어떤 행동이 안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나는 괜찮은데, 혹은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당연히 그런 그런 분들이 존재하죠. 근데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하죠.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행동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이만큼 존재한다면 무슨 짓을 해도 멀쩡한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존재해요. 너무너무 올바른 생활, 규칙적인 생활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골골거리는 사람들도 이 영역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대다수의 집단들이 겪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특수한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을 보면서 위안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제가 20년 넘게 임상을 하면서 발견했던 부분들이에요. 처음에는 저는 무조건 위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위장 문제를 치료하면서 위장이 좋아지니까 다 좋아지는 거예요. 내 컨디션이. 내가 약했던 위가 좋아지니까 이게 전부구나. 이것만 치료하면 웬만한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위장을 주력으로 치료하게 됐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당연하게도 더 만성화된 사람들, 심혈관까지 문제가 생긴 사람들, 이거 아무리 건드려도 소화는 좀 잘 되는데 또다시 돌아가. 계속 반복해요.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분들은 좀 예외적인 경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컨트롤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심혈관계 중요성을 제 몸에서 느끼게 되면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냥 운동하고 열심히 살면 심혈관을 튼튼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누구나 심혈관은 약해지는구나,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결국 이게 약해져서 모두 다 사망에 이르는구나.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사실 운동 많이 안 했어요. 저는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운동 안 해도 별 문제가 안 생겼거든요, 저는. 그리고 제가 머리 쓰는 걸 좋아해서 책 읽고 그런데 시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운동에 시간을 일부러 빼는 게 시간도 아깝고, 제가 좀 약하게 태어나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운동을 해도 별 효과가 안 나오니까 이건 나랑 안 맞는 거 하고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딱 40대 중반을 넘어서니까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내 몸을 유지시키는 게 가만히 있는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자연적으로 노화는 일어나는구나.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이걸 늦추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강화를 해야 될까? 심장을 강화하는 방법을 어떻게든 강구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환자들에 대해서도 훨씬 더 이 비중을 높이기 시작했는데, 재밌게도 심장을 치료를 하니까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 재밌는데, 흥미로운데,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가설을 세웠죠. 심장 문제, 위장 문제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관찰을 했어요. 위장 문제를 치료를 안 하고 심장만으로 이 문제가 과연 어디까지 해결이 될까? 90% 이상은 심장만 강해지면 위장 문제는 거의 다 따라옵니다. 이게 어디 양방이나 한방에서 이 정도의 중요성을 거의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경험했고 제가 실제 치료하면서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치료해요. 위장 문제 아무리 많아도 그걸 내가 일일이 다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증상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심장의 능력을 좋게 하고 혈액을 늘려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약제 구성으로 딱 들어가면, 시간이 어떤 사람들은 많이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빠르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위장이 반응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심장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됐고, 사실 지금 저희 한의원 이름이 위튼 한의원인데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위심 한의원으로. 위장 제가 원래 잘하는 거고, 제가 심장을 치료를 해보니까 이거 웬만한 문제들이 같이 해결되니까 일석이조가 아니고 일석오조, 일석십조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치료 방법들이 계속 심플해지는 거예요. 질환들을 복잡하게 보지 않고 이 사람의 심장 능력이 얼만큼 다운됐는지, 혈액의 양은 충분한지, 혈관은 튼튼한지 이런 거 위주로 체크를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위장 기능이 너무 약해져서 제가 주는 이런 처방들을 흡수하지 못할 분들만 특별히 이 심장 혈액 강화하는 약들을 흡수할 수 있게 위장을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이걸 줍니다. 서초보감에서 출시한 위전보도 사실 위장 점막 보호에 효과가 있고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건강기능식품인데 실제로 거기에 레시피는 이걸 강화하는 거를 제가 많이 넣어놨습니다. 심장에 집중해서 사람들을 치료를 하고 관찰을 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이게 심장이 약해지는 계기가 정말 다양해요. 드라마틱해요. 수술을 하면서 혈관들이 좀 잘려나가고 혈액이 줄고, 그리고 감염에 걸리면서 코로나 같은 우리가 질병이랑 싸우는 과정에서 혈액의 혈장에 들어있는 그 수많은 혈구세포들이 많이 손상이 돼요. 이 혈액은 일종의 군대예요, 군대. 우리 몸에서 운송을 책임지는 택배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방어력의 최전방에 있는 군대 같은 역할도 해요.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감염되고 심장이 약해지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이 혈액에 있는 재료들을 총동원해서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려고 군대가 손상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나머지 원래 혈액이 해야 되는 그 물질 이송의 기능, 그리고 방어의 기능,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혈액이 부족해져서. 당연히 소화력도 떨어지죠. 혈액이 부족해졌으니까. 그럼 감염에 영향을 받죠. 또 수면 중에 혈액을 계속 재생을 시키는데 이 낮밤이 바뀐 분들, 심장이 약해집니다. 그냥 혈액이 약해지고, 또 강력한 스트레스에 처한 사람들 당연히 타격받죠. 내가 한약으로 도와줄 수는 있어, 치료로. 심장이 강해지니까 이게 좋아지고, 치료를 한 분들은 어떻게든 내가 컨트롤해서 생활 습관도 바꾸게 하고 기능을 자꾸 끌어올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또 저한테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이 미리 뭔가 오기 전에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야, 이건 내가 치료하다 보니까 결국 모든 사람의 문제구나, 그냥 나한테 오는 환자들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나조차도 해당된 문제고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문제구나. 그래서 자꾸 제 생각이 여러 부분에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이 분들의 고통, 두려움,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분명히 심장에 도움이 될 텐데, 그리고 수면에 도움이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쪽으로 생각이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요즘 주제들이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시련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그리고 저한테 치료하러 오지 않더라도 심장을 어떻게 강화할지 계속 저는 실험해보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뭘까? 그렇게 해서 찾아냈던 게 계단 오르기고, 계단 오르기와 함께 제가 구독자나 우리 환자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본인이 겪고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데 결국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심장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판매하는 제품들도 그렇고 건강기능식품도 그렇고 제가 처방하는 탕약도 그래요. 다 이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혈액을 늘릴까? 어떻게 하면 혈관을 튼튼하게 할까? 심장을 튼튼하게 해서 이쪽으로 공급되는 혈액량을 얼마나 늘릴까? 이쪽으로 공급되는 혈액량을 최대한 늘려서 얘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해서 좋은 음식으로부터 좋은 혈액을 만들어내는 재료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그리고 저한테 치료하러 오시면 좋은데 상황상 안 돼서 저희 서초보감 제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변화를 일으키고 계세요. 근데 그 서초보감의 제품 라인업들을 보면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거 뭐지? 도대체 뭔 설명도 없고 뭐도 없고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영상을 보고 그런 부분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충분히 자기가 뭐가 필요하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알아서 선택을 해서 잘 드십니다. 이게 제품에서 어떤 기능과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표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제품은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제품의 후기들을 보시면 돼요. 그 제품들을 먹고 나서 어떤 부분에 도움을 받았는지 후기에 보면 사람들의 경험들이 막 적혀 있어요. 제가 원했던 것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경험을 하고 자기의 경험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줄 수 있겠구나. 좋은 것은 서로 공유될 거다.
이미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공유를 하고 서로 도움을 주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참 좋아요. 유튜브 댓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고 자기가 어떠했는데 이런 걸 먹고 도움을 받았다. 본인 몸을 바라보는 관점이 만들어져야지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바로바로 효과가 나오는 세팅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혈액, 진액 이런 것들 몸의 재료가 늘어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면 몸은 그거에 답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약간의 관심과 공부를 하면 가능해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와 그 상식들이 결국 본인의 몸을 이해하고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그 심장을 다루는 본인의 마음 자세, 심장은 되게 섬세하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계단을 오르건 심박수를 올리는 운동을 했을 때 심장은 딱 답을 해줘요. 기분이 좋아지고 심박수가 안정되고 불안이 감소하고 소화가 잘 되고 본인 몸에 직접적으로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시도를 해보고 본인이 느껴야지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백날 얘기해주고 유튜브 영상 100개 찾아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한 걸음 떼면서 본인을 관찰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는 너무 감사드리는 게 댓글이 100개 달리고 200개 달리는데 거의 부정적 댓글이 없어요, 요즘. 그만큼 우리 구독자들이 스스로 행동으로 옮기고 그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그걸 다른 분들한테 전달해 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작동하는 게 저는 보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렇게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본인 삶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게 당신의 살아가는 힘이 될 거예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